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55페이지의 5번에 언더라이팅과 클레임이라는 부분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강의를 여러분들 들으시는 분들이 느끼셨듯이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회사와 계약 관계자들 이렇게 간에 룰이 있는 거죠. 룰이 있고 모든 대상자가 다 가입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보험계약을 청약을 하게 되면 우리 피보험자, 그 대상자가 이제 피보험자니까 이 피보험자의 상태를 보험회사가 심사를 하더라라는 거죠. 밑줄 쳐가면서 꼼꼼하게. 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언더라이팅이다라는 거예요. 자, 언더라이팅.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계약 심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가입하는 그 대상자가 누구라고 했죠? 누구를 심사하는 거예요? 피보험자를 심사하는 거죠. 피보험자. 피보험자를 받아준다라고 하면 승낙하는 거고, 이 사람을 안 받는다라고 하면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계약을 승낙할지 거절할지를 선택하는 과정이 바로 언더라이팅이다. 그래서 언더라이팅은 심사 과정이다 또는 선택 과정이다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승인을 했어요. 승낙을 해서 우리가 이제 보험 계약이 유지가 되면은 나중에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 청구를 하겠죠. 그렇죠? 누가요? 보험금은 보험 수익자가 청구하잖아요. 그러면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 원칙상 3영업일 이내에 또는 조사가 필요하면은 10영업일, 더 필요하면 30일. 뭐 이렇게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절차들이 있는데 이 절차들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는 클레임 업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레임 업무하고 언더라이팅은 개념이 다른 거죠, 여러분들. 자, 뭐예요? 언더라이팅은 앞단에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이루어지는 거고, 자, 클레임은 뭐예요? 나중 뒷단에서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일체 절차가 바로 클레임 절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언더라이팅에서 우리가 계약 선택 과정, 심사 과정에서 받아준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의 보험료가 책정이 되겠죠. 보험료 얼마, 그리고 너한테 지급할, 나중에 지급할 보험 가입 금액, 보험금. 자, 이런 부분들이 최종적으로 계약 요소들, 계약 요소들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게 바로 언더라이팅이다라고 하면은 이 클레임은 뭐예요? 이 중에서 이제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선택할 때 여러분들 일반적인 우리 피보험자, 정상적인 사람들을 우리는 표준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표준체. 자, 표준체를 기준으로 이런 표준체들이 동질의 위험을 가진 집단들이 많이 모여야지만이 보험계약이 보험이 성립을 하는 거죠. 대수의 법칙에 입각해서. 자, 표준체보다 위험이 좋은 사람이 있고요, 높은 사람이 있고요, 위험이 낮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심사해서 걸러내는데 표준체보다 위험이 낮다라고 하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거죠. 위험이 더 없는 거니까. 자, 이런 대상자를 우리는 우량체 이렇게 얘기해요. 우량체. 자, 표준체보다 위험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표준 미달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표준 미달체. 그러면은 표준체가 10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 100보다 위험이 더 높다. 110, 120, 130 자, 이런 자들은 그러면 보험 가입이 아예 안 되는 거냐? 일정 부분 될 수도 있어요. 뭐예요? 아주 극히 위험도가 높은 게 아니고 일정 어느 한도까지만은 괜찮다라는 범주가 있겠죠. 범위. 그렇죠? 자, 이런 범위에 결정되는 요 표준 미달체들도 보험계약에서 승낙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표준체하고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뭔가 조건을 달아야 될 거예요. 조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조건부 인수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조건부 인수. 자, 조건부 인수와 관련된 부분들은 어떻게 인수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너한테는 다른 정상적인 사람이 100이라고 하면은 너는 더 위험해. 그런데 받아줄게. 대신에 보험료는 조금 더 내야 될 것 같아. 보험료 할증. 그리고 보험료가 똑같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너한테 줄 보험금이 조금 줄여야 되겠어. 보험금 삭감. 보험금 할증은 아니죠. 보험금 할증은 더 혜택 주는 거니까 안 되죠. 이런 거. 또 하나는 뭐냐면은 특정 부분만 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운동하시는 분들 뭐 인대가 나가시는 분들이 있죠. 뭐 십자인대가 끊어져 가지고 뭐 수술을 했다 뭐 이러시는 분들. 자, 그 부분만큼은 보장 안 할 거야. 나머지는 다 해줄 거야. 그죠? 또는 특정 질병
그죠? 무슨 뭐 혈압이 높다. 그러면 혈압과 관련된 혈관과 관련된 질병은 너한테 보장을 안 해줄 거야. 자, 그걸 가지고 우리는 부담보라고 합니다. 조건부 부담보. 특정 신체 부위 또는 특정 질병. 여기는 담보하지 않고, 그죠? 부담보. 담보하지 않고 인수할게. 부담보 조건으로 인수하는 그런 조건부 인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조건부 인수 과정에서 부담보 인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린 말입니다. 다 이렇게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 언더라이팅이라고 하는 것은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 가입할 때 보험료라든지 이 보험 금액을 세팅하는 그런 과정이 바로 언더라이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왜요? 이 표준체한테 우리가 피해를 주면 안 되죠. 그렇죠? 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제도인 거죠. 그래서 가입자 간에 공평하게 대우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바로 언더라이팅이다라는 거예요. 자, 뭐를 지금 조사를 하는 건가요? 위험도를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보험료 결정할 때, 여기서 이제 보험료 결정할 때, 보험료는, 자, 위험보험료라든지, 그리고, 저축보험료라든지, 그리고, 사업비와 관련된 부가보험료,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하면은, 자, 여기서 위험률 차, 우리 사업비, 이자율 차, 여기는 사업비 차, 요거 있는데, 너무 안 좋은 대상자가 우리가 위험 요소가 높은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위험률 차 요런 위험률과 관련된 부분들을 컨트롤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위험의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한 거죠. 이게 바로 언더라이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더라이팅은 여러분들 이자율 차, 사업비 차를 고려하는 게 아니고요. 뭐를 고려하는 거예요? 위험률 차를 고려하는 거죠. 위험률을 고려해주는 제도가 바로 언더라이팅이다라는 겁니다. 회사를 위한 게 아니고요. 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위한 거죠. 이래야지만이 회사가 안정적으로 보험 경영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교재를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생명보험 언더라이팅의 정의라고 돼 있죠. 자, 우리 두 번째 줄에 동질성이 있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분류하고 동일한 위험군에 대해서 동일한 보험료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보험 가입자 간의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누구를 우리가 고른다고요? 피보험자를 적절한 위험 집단으로 분류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위험 집단, 동질적 위험 집단 쪽으로 이렇게 분류하는 과정이 바로 언더라이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우리는 계약심사 또는 계약선택, 그렇죠? 계약심사 또는 계약선택이라는 말로도 표현하더라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 다다음 줄에 마지막 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위험의 정도에 따라서 보험료나 보험금의 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자, 위험도에 따라서 정상적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험료 100, 보험금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너무 위험이 높다라고 하면은 보험료를 어떻게 해요? 할증한다든지 보험금을 어떻게 해요? 줄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보험료, 보험금을 결정하는 절차가 바로 언더라이팅이다. 자, 요건 이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우량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표준보다는 더 다운돼 시켜겠죠.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 우량채 보험료 할인이라는 특약을 활용할 수도 있어요. 우량채 할인, 보험료를 좀 적게 내면서도 동일한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인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뒤쪽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 단락에, 자, 이처럼 언더라이팅은 보험료, 보험금의 한도 결정, 우량 피보험자의 선택, 보험 사기와 같은 역선택 가능성을 차단하는 거다. 역선택의 문제죠. 잘못된 대상자를 인수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죠, 여러분들. 뭐죠? 부활과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부활 심사를 한다라고 해서 왜 심사를 하느냐? 잘못된 대상자가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죠? 역선택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심사라는 절차는 역선택 방지를 위한 제도이다라는 겁니다. 자, 2번 언더라이팅의 필요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다음 페이지 넘으셔가지고 박스가 나옵니다. 언더라이팅의 필요성이라고 해서 박스가 쭉 나와 있는데, 자, 우리 첫 번째 점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점에 역선택 방지다 뭐 이런 말도 나와 있고요. 자, 세 번째 점 보니까 위험률 차익을 관리한 거다. 사업비라든지 이자율이 아니고 위험률을 관리하는 거다. 자, 마지막 점, 계약자 간의 공평성 유지 및 선의의 계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인 것이 회사를 위한 제도가 아니다. 회사는 이렇게 해야지만이 안정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회사의 수익성 확보가 목적이다, 필요하다, 이건 아니에요. 자, 다음 3번에 언더라이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끝에 여러분들 ER이라는 그 영어가 붙으면 사람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계약 심사를 하는 심사자를 우리는 언더라이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언더라이팅은 누구를 심사하는 거죠? 계약자가 아니고 피보험자를 심사를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이 언더라이터와 관련된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들. 생명보험협회에서 자격 시험이 있는데 CKLU, AKLU, FKLU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자격증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맨 밑에 여러분들 생명보험협회에서 CKLU, 그리고 AKLU, FKLU 3단계까지 이렇게 자격 제도가 있다라는 정도만 체크를 해두시면 돼요. 자, CKLU, AKLU, FKLU, 그래서 1차, 2차, 3단계예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우리가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3차까지 가면은 주관식으로 여러분들 논술형으로 이렇게 좀 보시는 거고, 여기 2차까지 가게 되면은 의학 강론이라고 해가지고 의학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심도 있는 공부를 해야지만이 취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1, 2, 3단계다. 이거를 뭐 시험 문제는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은 이거 헷갈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임의의 뭐 2라는 것까지도 함께 고려하면은 여러분들 카페에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도 되는 거예요. 자, 우리 4번 언더라이팅 절차 보죠. 자, 첫 번째 우리 1차 선택이라는 게 나와 있고요. 자, 나번 보니까 2차 선택, 다번 보니까 3차 선택, 그리고 라번 보니까 4차 선택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언더라이팅은 여러분들 어떤 단계로 이루어지느냐라는 거죠. 자, 언더라이팅은 여러분들 1차는 누가 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보험 설계사가 하는 거예요. 설계사가 고객을 만나는 제1차 접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의 상태를 누구보다 먼저 확인할 수가 있는 1차 언더라이터의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게 바로 보험 설계사다라는 거고요. 자, 우리 2차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만약에 진단계약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의사분이 의적 진단으로 진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진단은 여러분들 방문 진단 직접 가서 고객님한테 가서 우리가 혈압이라든지 잴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병원에 와서 병원에서 진단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앞에서도 봤지만 여러분들 우리 청약할 때 그죠? 고지 의무와 관련돼서 우리가 회사에서 받은 건강 진단서라든지 뭐 이런 서류로도 대체할 수가 있어요. 다 가능하다. 이 회사에서 받은 건강 진단 서류는 우리 언더라이팅 절차에서 활용 못한다 그러면 틀린 말입니다. 다 가능한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오면 최종적으로 이제 3차에서 여러분들 회사에 언더라이터가 있어요. 회사 내부에 우리 계약심사 부서라고 해가지고 이 직원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받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최종 인수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바로 3차에서 이루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3차에서 보험계약이 성립했다라고 해서 끝나느냐? 아닙니다. 이 4차에서도 그 이후에서도 여러분들 계약 적부 확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약 적부 확인. 그 뭐예요? 이 계약이 체결은 됐지만은 맞는지 틀린지 이 절차를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도 봤지만 여러분들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하게 되면은 언제요? 1개월, 2년, 3년 이내에 그 사실을 알게 되면은 뭐예요? 해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잘못된 인수가 된 거죠. 그렇죠? 그 이후에도 계속적인 계약 적부 확인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총 4차 단계로 이루어지만 최종 결정은 언제 이루어진다? 3단계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우리 보험 설계사의 위치는 몇 차다? 1차 단계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여러분들 다번에 언더라이터에 의한 3차 선택과 관련된 부분을 보게 되면은, 자, 언더라이터는 1, 2차 선택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서 피보험자의 위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보험계약 내용 및 조건, 보험료, 보험금액 등을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자, 그러면은 이 언더라이터가 여러분들 활용하는 자료들이 이런 데서 취합한 자료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최종 결정을 한다라는 건데, 자, 활용하는 취득 정보로는 뭐예요? 자, 우리 청약서 상의 계약 전 알릴 의무, 그리고 보험 설계사의 모집 보고서, 그리고 의사들의 진단 보고서, 그리고 계약 적부 확인에 의한 조사 보고서. 계약 적부 확인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 후가 아니고 전후 과정에서 다 일어나는 절차예요. 이 4차는.
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가끔씩 이제 시험 문제 나와 있는데 뭐 종교 활동 참여 여부 뭐 이런 것들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이런 것들 좀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여러분들 4번 계약적 보호 확인에 의한 선택. 자, 다 모두 언더라이팅 절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뭐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여러분들. 다음 여러분들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라이팅 시에 고려사항이라는 게 나와요. 어떤 걸 고려할 거냐라는 거죠. 1차, 2차, 3차, 4차. 자, 첫 번째. 환경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공해가 좀 심한 공장단지에서 거주하시는 분하고, 쾌적한, 쪽에서 거주하시는 분하고 봤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생활 환경이 안 좋은 곳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향후에 안 좋아질 가능성이 좀 높잖아요. 그래서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인수를 꺼려하는 지역들도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환경들을 고려하라. 자, 직업, 운전, 흡연, 음주, 취미, 거주지, 뭐 이런 것들. 자, 흡연, 그죠? 흡연 하시는 분들. 지금 상태로는 표준체이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런 생활 환경이 그 사람들의 위험이 나중에 더 증폭될 수 있기 때문에 고려하라는 얘기예요. 다음, 4번, 신체. 그쵸? 신체. 뭐, 키, 몸무게뿐만 아니라 과거의 질병, 또 현재 가지고 있는 질병, 뭐 이런 것들. 그쵸? 여기는 뭐 음주, 흡연, 뭐 이런 부분들 고려를 해서 언더라이팅에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다음 도덕적 언더라이팅. 도덕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과거에 여러분들 보험 사기 전과자다. 뭐 이런 것들. 그쵸?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뭐 도덕적 해이 마지막 단어 뭐 이런 것들. 도덕적인 문제들도 고려를 해서 우리가 보험계약 인수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재정적 언더라이팅이라는 거죠. 이 재정이라는 얘기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월급이 뭐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받는 직장 다니시는 분인데 여러 군데 보험 가입한 내역들을 보니까 보험료 다 합계해 보니까 뭐 한 500만 원을 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사에 또 100만 원짜리 보험에 또 가입해. 자, 그런 소득 수준에 비추어 봤을 경우에는 뭔가 의심할 여지가 있는 거죠. 그죠? 소득 버는 족족 보험료를 낸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게 바로 언더라이팅 고려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환경이라든지 신체, 도덕, 재정 뭐 이런 부분들, 뭐 소득 수준이 바로 재정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자주 나와요. 다음 중 언더라이팅 고려 대상으로서 환경적 언더라이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 소득 수준, 재정적 언더라이팅에 해당하는 것은 뭐 소득 수준, 환경적 언더라이팅에 해당하는 것은 뭐 음주, 흡연, 뭐 이렇게 환경하고 재정 쪽 관련된 부분들은 정확하게 여러분들 체크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6번. 자, 표준체, 표준 미달체, 그리고 우량체 인수와 관련된 부분들 우리가 좀 전에 다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이 표준체보다 위험이 높은 것을 미달체라고 하고, 표준체보다 위험이 낮은 것을 우리는 우량체라고 한다. 그럼 미달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다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달아서 인수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서 여러분들 5번째 줄에 보험료를 더 많이 받는다라는 거죠. 특별히 보험료를 더 얹히는 거예요. 100만 원이면 특별 할증 보험료 해서 10만 원 더 얹히는 거죠. 자, 그거 이외에 3줄 내려가서 부담보, 뭐 특정 부위라든지 특정 질병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겠다. 뭐 이런 조건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거기 5줄 더 내려가서 보험금을 줄이겠다. 보험금 삭감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인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량체와 관련돼서는 뭐 보험료를 깎아주는 보험료 할인 정책도 또 있게 되는 거고. 자, 이렇게 바로 이제 뭐죠? 언더라이팅과 관련된 부분을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언더라이팅 말고 그럼 클레임 업무는 뭐냐라는 거죠. 클레임 업무는 여러분들 그 이후에 보험금 청구 에서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완료까지 1년의 절차를 우리는 클레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클레임 업무는 보험금 청구에서 지급까지 이루어지는 1년의 업무를 말한다 라고 돼 있죠.
자, 우리 2번 보겠습니다. 클레임의 종류는 보니까 첫 번째 줄, 클레임의 종류는 보험사고의 종류와 동일하게 분류하여 생존, 사망, 장애, 진단, 수술, 입원, 통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험금은 여러분들 내가 보험금 청구할 때 사망보험금 청구하는 절차도 있을 거고 의료 실비와 관련돼서는 질병보험금 청구하는 절차도 있을 거고 또는 뭐 암보험 청구하는 절차도 있을 거고 그러면 아니면 생존했을 때 연금 청구하는 절차도 있을 거고 그런 클레임들이 종류들이 보험금의 종류에 따라서 클레임이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3번 클레임 업무의 의의라고 보죠. 자, 우리 두 번째 줄 보니까 클레임 업무는 잘못 처리됐을 경우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금액이 보험금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보험회사 경영 수지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보험금이에요. 그러니까 보험금이 원래는 안 나가야 되는데 그쵸? 보험 사기에 해당돼서 근데 그거를 적발하지 못해가지고 보험금이 수십억이 나갔다라고 하면은 회사 경영 수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클레임은 회사 경영 수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럼 틀린 말이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클레임을 담당하는 클레임 담당자는 여러분들 뭐를 많이 알아야 될까요? 의학 지식이 많아야 되겠죠. 의학 지식. 그쵸? 그리고 이런 절차들을 많이 한 그죠? 실무, 노하우가 아주 많이 쌓인 자들이 우리 이 클레임 업무에 또 배치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보험금을 자꾸 이제 덜 준다, 안 주려고 많이들 노력하겠죠. 보험회사는. 자, 그러면 또 어디랑 또 경쟁이 붙냐면은 외부에 손해사정인이라는 손해사정사들이 독립적으로 영업들을 하세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보험회사가 내가 지금 1억 가입했는데요. 지금 3천만 원밖에 안 준대요. 알고 봤더니 이거에 대해서 안 주겠다라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 좀 받을 수가 있는데 왜 안 주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해가지고 이 손해사정사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의뢰하면은 손해사정사하고 보험회사하고 배틀 붙는 거죠. 결국. 그래서 손해사정사가 합당한 법적 논리를 제시하면서 보험금을 더 많이 타게 도와주는 자가 손해사정사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노하우들도 많이 있어야 되고 의학 지식이라든지 약관 해석이라든지 법률 규정과 관련돼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맞대응을 해야 되는 자가 바로 클레임 업무 담당자인 거죠. 그러니까 많은 지식과 노하우들이 기술들이 쌓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클레임 업무 담당자는 몇 가지 요구 조건이 있다라고 해서 첫 번째 상당한 정도의 조사 경험과 조사 기법,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약관이라든지 관련된 법 규정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법적 해석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자, 셋째 의학 지식을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언더라이팅과 클레임과 관련된 전체의 내용들을 우리가 학습을 했는데 시험 문제가 언더라이팅 클레임은 두 개가 동시에 나오지는 않아요. 둘 중에 이제 하나가 나오는데 매회차 한 문제 정도는 여기에서 나온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2장까지 알아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보험 윤리,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윤리다 보니까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윤리 파트에서도 시험 문제 3문제는 나와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윤리 파트 또 추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